여러 농촌 지역에서 야생 멧돼지는 농업과 주변 지역 생태계에 위협을 가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날카로운 상아로 무장한 이 거대하고 강력한 동물들은 농지를 일상적으로 공격하고 농작물을 황폐화시키고 기반 시설을 손상시키며 재산과 안전에 위협이 됩니다. 매년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농업 생산 손실이 보고되고 있으며 이는 경제적 피해가 심각함을 시사합니다. 농작물과 가축을 보호하기 위해 풍부한 경험을 가진 수렵단체들이 조직적인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임무들을 조율함으로써 야생 멧돼지 개체수를 관리하고 생태계를 균형 있게 회복하며 농촌 공동체의 생계를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른 아침, 이 팀들 중 하나가 막 수확한 밭 근처에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사냥꾼들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움직임의 징후가 있는지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비교적 고요한 시간 속에서 첫 번째 목표물이 나타났는데 바로 두려움 없이 먹이를 찾아 헤매던 멧돼지였습니다. 숙련된 저격수가 안전한 지점에 서서 명중률 높은 사격을 가했고 멧돼지가 도망가기 전에 도주를 막았습니다. 그 직후 키 큰 갈대밭 사이에서 또 다른 움직임의 징후가 발견되었습니다. 훈련된 개들이 다른 멧돼지의 존재를 재빨리 감지했고 다른 팀이 전진하여 즉시 대응했습니다. 정확한 조준으로 멧돼지를 제압함으로써 즉각적인 위협은 크게 줄었습니다. 야생 멧돼지 한 마리가 주변을 의식하지 못한 채 밖으로 나가자 다른 저격수가 경계 어딘가에서 멧돼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그 상황을 잘 이용했고 그 멧돼지는 정확한 단 한 발의 총격으로 재빨리 제거되었습니다. 매번 성공적인 만남을 통해 우리는 주변 농장들을 추가적인 피해로부터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정글 깊숙한 곳에서는 또 다른 매복 공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인근 개간지는 탈출로를 차단하는 임무를 맡은 한 사냥꾼의 감시하에 있었습니다. 몇 분 후 멧돼지 한 마리가 최전선을 가로질러 달려갔고 이로 인해 총격전이 빠르게 벌어졌습니다. 추격은 일련의 조준 사격으로 성공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목격되었습니다. 한 번은 두 덤불 사이에서 멧돼지 한 마리가 나타나 직접 시야를 확보했습니다. 멧돼지의 진격은 정확한 타이밍에 발사된 단발 사격으로 저지되었습니다. 숲 곳곳에서 다른 위협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고 각 팀은 익숙한 수준의 효율성으로 멧돼지를 처리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목적은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악화되는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멧돼지는 프랑스 중부 알리의 지역과 같은 특정 지역에서 점점 더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광대한 농경지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여 지역 당국은 조처를 촉구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조직적인 사냥대가 결성되었고 참가자들은 멧돼지 개체수가 많다고 알려진 지역으로 배정되었습니다. 한 작전 중 나무 무리 뒤에서 멧돼지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잠시 멈춰 선 모습은 위험에 처했음을 암시했고 멧돼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멧돼지를 제거했습니다. 몇 분 후 훨씬 더 큰 무리가 도착했습니다. 첫 번째 사격을 놓쳤음에도 불구하고 멧돼지 무리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오전에는 다른 저격수가 목격된 멧돼지 중 가장 큰 멧돼지 한 마리를 효과적으로 제압했습니다. 이후 추가 멧돼지 떼가 인근 지역으로 유입되면서 대규모 매복 공격이 자행되었습니다. 수십 마리의 멧돼지가 표적이 되었고 멧돼지들은 자주 무리를 지어 이동했습니다. 소수의 사람이라도 탈출하면 인근 지역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정밀성과 시의성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멧돼지를 성공적으로 사냥하려면 협력뿐만 아니라 인내심도 필요합니다. 특히 머리나 폐를 조준하는 정확한 조준은 환경 파괴와 고통의 양을 줄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오후 순찰 중 멧돼지들이 더 작은 무리로 나뉘고 위장 능력이 향상되면서 더욱 조심스러워졌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동물들은 빠르고 민첩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적 기술과 특수 장비를 갖춘 숙련된 팀을 따돌릴 수 없었습니다. 개들이 야생 멧돼지를 몰아붙일 때 야생 멧돼지가 갑자기 돌진하는 몇 차례의 긴박한 순간들이 있었는데 이는 관계자 모두에게 그러한 작전이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작전이 완료된 후 포획된 야생 멧돼지는 가공되어 지역 농가에 전달되었습니다. 이는 식량 관리와 관련하여 환경적으로 책임감 있는 지역 사회의 노력을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야생 멧돼지 개체수를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조명하는 것 외에도 이러한 노력이 식량 안보와 토지 관리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에 대해서도 논의합니다. 야생 멧돼지가 유럽과 미국, 특히 조지아와 같은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기 때문에 공동 대응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 확산의 최전선에서 계속 활동하는 전문 사냥꾼들은 농지를 보존하고 지역 사회를 보호하며 생태계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팀원들이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재빨리 배정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같은 날 숲 깊은 곳에서 총성이 울려 퍼지면서 처음으로 멧돼지를 제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사건은 얼마 지나지 않아 발생했습니다. 근처 오솔길의 덤불에서 또 다른 멧돼지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때 빠르고 단호한 총격이 가해져 멧돼지를 성공적으로 제압했습니다. 이로써 공식적인 사냥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목표 지점에 대한 새로운 단서가 생겼고 숲 동쪽에서 들려오는 사냥개들의 짖는 소리가 그 단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사냥꾼 중 한 명이 조준을 유지한 채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재빨리 이동했습니다. 잠시 후 멧돼지 한 마리가 울창한 초목에서 나타나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단 한 발의 총탄이 정확히 정중앙에 명중했습니다. 그 순간 멧돼지는 쓰러져 근처 들판에 추가 피해를 입히지 않았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다른 지역, 숲 깊숙한 곳에서는 또 다른 조직적인 작전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훈련된 사냥개들이 울창한 산림지대의 발자국을 찾기 시작하자 두 번째 팀은 미리 수립된 전략에 따라 매복 지점으로 이동했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흐르더니 사냥개들이 다급하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곧 사람들의 관심이 그 방향으로 쏠렸습니다. 숲 특정 지역의 낮은 초목 사이에 숨어있던 멧돼지가 관찰되었습니다. 여러 발의 총알이 통제된 방식으로 발사되었고 결국 깔끔하게 제압되었습니다. 멧돼지는 그 상황에서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추격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냥개들을 따돌리려던 멧돼지 한 마리가 겁에 질려 방향 감각을 잃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한 명의 저격수가 매복하고 있었지만 도망치던 멧돼지는 그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추격은 마침내 정확하게 조준된 두 번째 총격으로 중단되었습니다. 험난한 지형을 가로지르던 멧돼지는 땅에 쓰러졌고 별다른 어려움 없이 제거되었습니다. 숲의 또 다른 구역은 예상치 못한 매복 공격이 감행된 곳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시야와 날씨가 모두 양호하여 숙련된 사격수들에게 좋은 위치였습니다. 멧돼지가 숲을 빠져나가려 하자 또다시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멧돼지의 울음소리는 공격이 성공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 순간 또 다른 위험이 제거되었고 주변 농경지는 당분간 안전했습니다. 농작물에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최초 보고 이후 증가하는 야생 멧돼지 개체수를 관리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지난 5년간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 이후 이러한 활동은 필요 이상으로 발전하여 마을과 농장을 보호하는 일상적인 관행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삼림경계선 근처의 집결지에서 모든 장비와 무기는 철저한 검사를 거쳤습니다. 그 후 일행은 해산하여 지형을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나무그루터기나 키 큰 풀 한 줌만으로도 잠재적인 위험을 감출 수 있습니다. 긴장감 넘치는 정적이 약 30분 동안 이어졌다. 그 정적은 갑자기 뚜렷한 소리에 깨졌다. 멧돼지가 달려나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총격이 가해졌다. 잠시 비틀거리다가 멧돼지는 결국 쓰러졌다. 일행이 계속 이동하던 중 또 다른 멧돼지 무리를 발견했다. 빠르고 정확한 총격으로 또 다른 결과를 얻었다. 해당 지역에서 활동이 증가했다는 것을 인지한 후 무전으로 다른 팀원에게 경고가 전달되었고 그는 즉시 경계 태세를 강화했다. 잠시 후 여러 마리의 멧돼지들이 그의 위치를 가로질러 빠르게 돌진했다. 그중 한 마리는 정확한 순간에 날아온 총격에 쓰러졌고 나머지 멧돼지들은 숲속으로 도망쳤다. 멧돼지는 맹렬한 힘과 공격적인 본성으로 악명 높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지능까지 갖추고 있어 어떤 사냥 작전에서도 매우 까다로운 표적이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냥꾼은 수색 및 구조작전 전체 기간 동안 높은 수준의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끊임없이 경계해야 합니다. 울창한 초목을 헤쳐나가는 매 걸음마다 온전한 집중력이 요구됩니다. 아무리 작은 방해라도 기회를 놓치거나 더 나아가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망치는 동물들을 땅 위로 끌어올리려는 그들의 노력 동안 숲은 훈련된 사냥개들의 열정적인 짖는 소리로 가득 찼고 임무를 수행하는 그들의 목소리는 나무 사이로 울려 퍼졌습니다. 팀원들 간의 조율된 소통은 필수적이었습니다. 각 구성원은 주변 환경과 자신이 맡은 역할을 인지하고 있었고 서로 빠르게 신호와 부름을 주고받았습니다. 이 압박적인 환경 속에서도 노련한 사냥꾼 한 명이 돋보였습니다. 온갖 스트레스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하고 집중하는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의 즉시 그의 침착함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예상치 못한 전개 속에서
또 다른 멧돼지 한 마리가 숲에서 나타났고 그 강인한 모습은 낮은 은신처를 뚫고 나왔습니다. 사냥꾼은 지체 없이 소총을 들어 정확한 사격을 가했고 위험을 성공적으로 제거하며 무리에게 또 다른 중요한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숲의 다른 곳에서는 어떤 대원들은 활동을 예상하며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반면 다른 대원들은 더 어둡고 고립된 숲의 중심부로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초목이 더욱 빽빽해졌고 분위기는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그러다 희미하게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그 소리는 희미했지만 또렷했습니다. 덤불가지 사이로 거대한 무언가가 움직이는 소리였습니다. 잠시 멈춘 후 사냥꾼은 심장이 뛰는 소리를 주위에 깊게 들었습니다. 잠시 후 그 동물은 마침내 경계하며 달려들 준비를 마친 야생 멧돼지임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사냥꾼은 더 민첩했습니다. 그는 거의 즉시 그리고 조금도 망설임 없이 총을 쏘았습니다. 멧돼지가 울창한 초목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사냥꾼은 그 전에 멧돼지를 쓰러뜨렸습니다. 오후 사냥 중 대원들은 다시 모여 본부에서 더 가까운 두 번째 장소로 돌아갔습니다. 오전 사냥은 힘들었지만 결국 성공적이었습니다. 익숙하지만 길들여지지 않은 이 지역에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거대한 멧돼지 떼가 매복 구역의 존재조차 모른 채 그곳으로 들어왔는데 이는 매복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냥꾼들에게는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정글은 총소리에 휩싸였고 폭발했다. 나머지 멧돼지들은 사방으로 흩어지며 발굽소리와 공포에 질려 숲속으로 사라졌다. 멧돼지 한 마리는 거의 즉시 아무런 저항도 없이 쓰러졌다. 하지만 추격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더 높은 언덕에 배치된 저격수 한 명은 평정심을 유지하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나무 경계선을 따라 체계적으로 움직이며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움직임의 흔적을 살폈다. 그의 끈기가 결실을 맺는 순간이 왔다. 나무 사이로 익숙한 형상의 희미한 움직임이 보였다. 숨을 고르고 조준을 조정한 후 방아쇠를 당겼다. 정확하고 깔끔한 사격이었다. 멧돼지의 돌격은 단 한 번의 결정적인 순간에 끝났다. 멧돼지는 도망치기도 전에 쓰러졌다. 멧돼지 사냥의 예측 불가능한 특성은 하루 종일 벌어진 각각의 조우를 통해 잘 드러났습니다. 또한 이 활동을 제대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 규율, 그리고 동기화의 수준 또한 시연되었습니다. 추격 전의 아드레날린 분출부터 사냥에 필요한 전략적 배치와 냉철한 반응에 이르기까지 사냥의 모든 측면에는 정확성이 요구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결국 사냥꾼들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능력 덕분에 또 다른 생산적인 현장 작업이 아침 내내 이어졌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농촌 지역의 멧돼지 관리 및 사냥은 현재 상황에서 필수적인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멧돼지는 더 이상 단순한 야생동물이 아니라 농업, 사람들의 생명, 그리고 생태계 균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년 멧돼지로 인해 발생하는 수백만 달러의 손실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멧돼지가 초래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분명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제가 높이 평가하는 것은 오늘날 사냥팀이 스포티하거나 충동적인 방식이 아니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긴밀한 협력과 기술 지원을 바탕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냥의 윤리적 원칙, 즉 정확한 조준, 동물의 고통 최소화, 그리고 주변 환경 피해 방지를 고수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사냥 후 고기를 지역 농가에 분배하는 것은 폐기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가용 자원을 실용적으로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식량 공급망 구축에도 기여합니다. 이는 인도적인 동시에 지역 식량 안보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활동이 과도한 사냥, 다른 종에 대한 영향, 자연 생태계 교란 등 남용이나 부정적인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당국의 면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냥은 해결책의 일부일 뿐이며 농업용 울타리, 조기 경보 기술, 그리고 이 종의 이동과 번식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생물학적 연구와 같은 장기적인 대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저는 야생 멧돼지 통제를 위한 조직적인 사냥 캠페인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이는 잔혹행위가 아니라 심각한 위협에 처한 인간의 생명, 농업의 안정, 그리고 자연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여러분이 먹어본 바삭한 베이컨 한 조각은
모두 헛간에서 자란 어린 돼지의 발자취에서 시작되었고 그 발자취를 따라 당신의 식탁에 오르기까지 단 6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 돼지고기를 만들기 위해 실제로 거쳐야 할 단계들을 알고 계신가요? 엄청난 과학, 입이 떡 벌어질 만한 기술, 그리고 마을 전체를 뒤덮는 그 역겨운 돼지 배설물.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돼지 사육은 종종 시골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단순하고 지저분한 일로 오해받습니다. 많은 사람들, 특히 멀리서나 지나가면서 농장을 본 사람들은 돼지 사육을 시대에 뒤떨어지고 매력 없는 직업으로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현대 돼지 사육의 현실은 매우 다르고 놀라울 정도로 복잡하며 매일 수백만 마리의 돼지를 먹이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산업입니다. 역사적으로 돼지 사육은 진흙투성이 우리와 농부들이 돼지에게 찌꺼기를 던져주는 모습과 연관되었을 수 있는데 이는 옛날 이야기나 시골 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미지입니다. 교회 지역에서 자란 많은 사람들에게 돼지를 만나는 유일한 방법은 가족 모임에서 소시지나 베이컨 같은 가공식품을 먹을 때뿐이며 그 기원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현대 돼지 사육의 규모와 복잡성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만 매년 1억 3천만 마리가 넘는 돼지가 돼지고기 제품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도축됩니다. 이는 약 2,300만 톤의 돼지고기에 해당하며 돼지고기를 모두 펼쳐 놓으면 지구를 2바퀴 돌 수 있는 양입니다. 이처럼 엄청난 양은 돼지 사육의 식량 생산에 얼마나 깊이 연관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과정은 이상적인 돼지를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농부들은 돼지를 무작위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스포츠 스카우트가 잠재적 운동선수를 평가하듯 정밀하게 평가합니다. 특정 품종은 그 특성 때문에 선호됩니다. 예를 들어 요크셔 돼지는 10마리에서 12마리의 새끼를 많이 낳는 것으로 유명하여 번식에 매우 귀중합니다. 어떤 돼지는 베이컨에 적합한 부드럽고 마블링이 있는 고기를 위해 사육되는 반면 어떤 돼지는 등심이나 등심에 적합한 살코기구 근육질로 사육됩니다. 이 돼지들은 평범한 동물이 아닙니다. 성장 속도나 육질과 같은 특성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개량되었습니다. 특히 중서부 지역의 평판 좋은 농장에서 사육되며 돼지열병과 같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습니다. 돼지열병은 전체 무리와 농장 운영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네브래스카처럼 수십 년간 축산업에 종사해온 경험 많은 농부들은 건강한 돼지를 최고의 운동선수, 즉 강하고 민첩하며 질병이 없는 돼지에 비유합니다. 이러한 세심한 관리 덕분에 최상의 가축만이 사육되고 가공되어 고기의 품질과 축산업의 생존력을 모두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오늘날 돼지 사육은 전통적인 고정관념을 훨씬 뛰어넘는 고도로 기술적이고 중요한 산업입니다. 소비되는 고기의 상당 부분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신중한 선별, 그리고 질병 관리가 필요하며 이는 수백만만 명의 사람들을 지탱하는 복잡한 시스템을 반영합니다. 가장 재능 있는 선수들을 사로잡은 농부들은 그 돼지들을 믿을 수 없을 만큼 멋진 헛간에서 키웁니다. 예전에는 마치 TV에서 보던 옛날 농장 영화처럼 무릎까지 진흙탕에 빠진 돼지들이 콧김을 내뿜는 모습을 상상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농장은 제 사촌이 살던 독신 아파트보다 훨씬 깨끗합니다. 그 자체로 하나의 표현이 될 수 있죠. 이 헛간의 바닥은 매끈한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아래 놓인 탱크로 쓰레기가 쉽게 미끄러져 들어갈 수 있도록 경사져 있습니다. 어지럽거나 소란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온도는 화씨 70도로 편안하게 유지됩니다. 습도는 고급 스파 수준으로 조절되었습니다. 돼지를 시원하게 유지하고 체중을 빠르게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새끼 돼지를 키우는 게 쉽다고 생각하시나요? 새끼 돼지가 태어난 후 첫 24시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 기대해 보세요. 갓 태어난 새끼 돼지들은 연약합니다. 갓 태어난 새끼 돼지는 꿀꿀이라는 단어도 제대로 발음하기 전에 감기에 걸려 사라질 수 있으므로 섭씨 66도, 화씨 18도까지 온도를 높여주는 열등이 필요합니다. 새끼 돼지들은 하루 동안 어미의 초유, 즉 항체가 가득한 황금빛 면역즙을 먹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린 아기들의 몸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합니다. 예전에 카운티 박람회에 갔을 때 붉은 불빛 아래서 꿈틀거리는 곤충들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바로 여기서 베이컨이 시작된다는 것을요. 한 달 후 그들은 우유를 마시지 않고 옥수수, 콩, 비타민을 섞어서 먹습니다. 이건 작업복을 입은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과학자들이 만든 돼지 스무디입니다. 생후 3개월에 22.68kg인 그들은 마치 하룻밤 사이에 라인베커로 변하는 아기처럼 급성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근육을 키우기 위해 단백질 20%, 미국인들이 원하는 베이컨 지방을 늘리기 위해 탄수화물 70%로 구성된 맞춤 식단을 섭취합니다. 대규모 농장에서는 센서가 장착된 자동 급이기를 사용하여 정확한 분량의 사료를 제공합니다. 손실은 없고 오직 이득만 있습니다. 물 때문일까요? 그들은 매일 도시의 수돗물보다 더 깨끗한 물을 4갤런 약 12.7리터이나 사용합니다. 2022년까지 미국의 돼지들은 1억 3천만 개의 욕조를 채울 만큼의 물을 소비했습니다. 마치 목마른 사람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것이 완전히 미쳐버리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아이오와주의 한 농장에 도착했을 때 돼지 사육에 대한 제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은 무언가를 목격했습니다. 단순한 돼지 우리가 아니라 사실은 작은 발전소였습니다. 바로 돼지 똥이었습니다. 어렸을 적 아빠가 저희를 데리고 장거리 여행을 갈 때면 저는 집에 연료로 쓰이는 바이오가스 냄새에 몹시 괴로워했습니다. 배설물을 메탄으로 바꾸는 거대한 탱크를 바라보며 잠깐 뭐라고? 라고 생각했습니다. 돼지 분유로 넷플릭스를 몰아볼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요점은 이겁니다. 현대식 농장에서는 쓰레기를 버리는 게 아닙니다.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발효조처럼 생긴 소화조에서 박테리아가 가스를 생성하고 그 가스는 발전기로 사용됩니다. 제가 방문한 농장에서는 분뇨만으로도 연간 50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하는데 이는 가장 더운 여름철에도 TV, 냉장고, 에어컨을 원활하게 작동시키기에 충분한 양입니다. 돼지는 남은 찌꺼기를 먹습니다. 이 찌꺼기는 옥수수밭을 엄청나게 크게 자라게 하는 비료로 쓰입니다. 도축장에서 수거한 고기, 뼈, 가죽, 지방 잔여물로 곰젤라틴, 튀김용 기름, 심지어 가죽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낭비가 전혀 없습니다. 정말 기발하죠. 햇볕에 그을린 미소에 마른 체격의 남자가 타이어를 차며 말했다. 이거 우리 금광에서 냄새나네, 꼬맹가. 마치 돼지가 보존의 가장 귀중한 자산인 것처럼 말이다. 나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다. 그래서 더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돼지가 돼지고기로 변하는 마지막 단계를 조사했다. 생후 6개월, 체중 113kg, 이된 그들은 도축장으로 끌려갔다. 피와 아수라장이 펼쳐지는 공포쇼가 될 거라고 예상했지만 사실은 공상과학 영화에 가까웠습니다. 작업자들이 이산화탄소를 쏘아 죽입니다. 고통 없이 순식간에 불이 꺼집니다. 목을 자르고 화씨 140도, 섭씨 40도로 든 물에 담가 털을 제거합니다. 짜잔! 고기는 1시간도 차에 되지 않아 잘립니다. 미생물을 죽이기 위해 화씨 32도, 섭씨 0도에서 냉장 보관합니다. 60분 만에 돼지 100마리를 돼지고기로 만드는 걸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미칠 지경이었어요. 속도가 정말 어마어마해요. 스미스필드 같은 고급 공장은 1시간에 돼지 1000마리를 가공할 수 있어요. USDA 규정에 따라 요리의 안전을 보장하는 돼지고기 조립 라인이라니. 갈비는 얇게 썰리고 소시지는 갈아서 만들고 햄은 훈제합니다. 벌써 군침이 돌기 시작하시나요? 껍질까지 바삭하게 튀겨서 바삭바삭한 크래클린으로 만들 수 있죠. 마치 자동차 여행 중에 주유소에서 사 먹는 간식처럼요. 직원이 삼겹살 덩어리를 훈제기에 넣는 모습을 보면서 바로 여기서 마법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베이컨 한 입 한 입에는 철권 그립의 걸작이 담겨 있습니다. 매일 900만 파운드, 약 140억 원가 소매점에서 판매됩니다. 끝날 무렵 저는 깨달았습니다. 돼지 사육은 단순한 고기 생산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생존의 수단입니다. 미국 시골 지역에는 60만 개의 일자리가 있습니다. 아이오와주의 작은 마을에서 돼지 사육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식탁에는 음식이 차려졌고 친환경 에너지는 은밀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는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 독감은 하룻밤 사이에 돼지떼를 통째로 쓸어버릴 수 있습니다. 2019년에는 중국이 2억 마리의 돼지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난공불락이 아닙니다. 돼지 한 마리는 물 1,000리터를 소비합니다. 연간 1억 3천만 달러를 모금한다면 축구장을 가득 채울 만큼의 물입니다. 돼지와 농부 모두 기후변화로 인해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치명적인 해충 백신, 이산화탄소보다 25배나 유해한 메탄가스를 줄이는 바이오가스, 그리고 코를 킁킁거리는 소리까지 감지하는 센서가 장착된 축사 등이 떠오릅니다. 2023년 양돈장에서는 분유를 이용해 총 20억 킬로와트시의 전기를 생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과학자들은 5년 안에 실험실에서 배양한 돼지고기가
시판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도축되지 않고 통에서 바로 꺼낸 베이컨 말입니다. 그 후에는 무엇이 나올까요? 태양광 농장과 실험실에서 배양한 베이컨 중 무엇이 더 좋을까요? 이 영상을 시청해보세요. 그렇긴 하지만 다음에 육즙이 풍부한 찹이나 바삭한 베이컨을 맛보실 때 이 이야기를 꼭 기억하세요. 새끼 돼지에서 식탁까지 6개월이 걸리는 여정을 과학, 땀, 그리고 정말 흥미로운 기술로 만들어낸 것이죠. 예전에는 별 생각 없이 먹었는데 이제는 그 이면에 숨겨진 짜릿한 여정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미국의 돼지고기 산업은 이제 막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더 친환경적인 농장, 더 건강한 돼지,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는 실험실에서 배양한 BLT도 출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을 보러 갈 때 돼지고기를 꼭 사세요. 그 이야기를 직접 맛보세요. 가장 놀라웠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가정에 전기를 공급하는 것은 분뇨인가요? 아니면 도축장의 속도인가요? 아래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야생식품의 비밀에 관심이 있다면 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개인적으로 가장 놀라웠던 것은 축산업에서 돼지 분뇨를 활용하여 바이오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는 환경 오염을 줄일 뿐만 아니라 에너지 절약에도 기여합니다. 이는 기술과 환경 보호가 결합된 농업 분야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여주는 분명한 사례입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측면 외에도 가축 산업이 직면한 주요 과제들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위험한 질병, 과도한 물 소비, 그리고 동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후 변화와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축산업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혁신하고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며 더 나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마침내 돼지고기 가공에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에 대해 알게 되면서 업계 종사자들의 전문성, 과학, 그리고 노력을 더욱 깊이 느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안전하고 질 좋은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인간의 지능과 기술이 결합된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이 돼지고기의 여정은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여정일 뿐만 아니라 현대 농업의 발전, 책임감, 그리고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매 끼니를 더욱 소중하게 여기게 해줄 뿐만 아니라 미래 더 푸르고 깨끗한 해결책을 생각하게 해줍니다.